신은 죽었다. 이 문장은 파괴의 선언이 아니라 인간에게 던지는 가장 무거운 책임의 시작이다. 프리드리 니체의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는 철학서이자 시이며 예언서 같은 작품이다. 니체는 고대 페르시아의 예언자 차라투스트라를 화자로 삼아 기존 도덕과 종교, 진리 개념을 전복하고 새로운 인간상을 제시한다. 이 책의 목적은 명확하다. 낡은 가치 위에 머무르지 말고 스스로의 가치를 창조하는 인간이 되라는 것이다. 신은 죽었다. 가치의 공백. 니체의 신은 죽었다는 선언은 종교의 종말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절대적 기준, 신, 도덕, 진리, 이 더 이상 인간의 삶을 지탱하지 못한다는 진단이다. 문제는 신의 죽음이 아니라 그 이후 무엇으로 살아갈 것인가다. 초인치, 자기 극복의 인간 니체는 새로운 인간상을 초인이라 부른다. 초인은 남이 만든 도덕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삶의 기준을 세우며 끊임없이 자신을 극복하는 존재다. 초인은 타인을 지배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넘어서는 사람이다. 낙타, 사자, 어린아이, 정신의 세 변형. 니체는 인간 정신의 성장을 세 단계로 설명한다. 1. 낙타, 의무와 전통을 짊어짐, 해야 한다의 단계. 2. 사자, 기존 가치를 부정, 나는 원한다의 단계. 3. 어린아이, 새로운 가치를 창조. 순수한 긍정과 놀이의 단계. 부정은 필요하지만 목적지는 아니다. 최종 목표는 창조다. 영원 회귀, 삶을 시험하는 질문. 니체는 독자에게 극단적인 질문을 던진다. 이 삶을 똑같이 무한히 반복해도 너는 다시 살고 싶은가? 영원 회귀는 우주 이론이 아니라 삶을 긍정할 수 있는지 묻는 시험이다. 이 질문에 예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 삶은 이미 충분히 충만하다. 삶을 긍정하라. 니체 철학의 핵심은 허무주의가 아니다. 오히려 정반대다. 고통을 포함해 삶 전체를 긍정하고 외부의 구원에 기대지 않으며 스스로 의미를 만들어 살아가라.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한다. 삶에는 정답이 없다. 그러니 너 자신이 답이 되라고. 이제 초인과 영원회귀 개념이 현대의 자기계발, 예술, 그리고 개인의 선택에 어떤 통찰을 주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낡은 규칙들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세상. 여러분은 어떻게 나만의 의미를 만들어 가시나요? 오늘은 바로 그 해답을 찾아 떠나는 아주 강력한 철학적 여정을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네, 바로 이 질문. 이게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의 핵심이에요. 철학자 니체, 다들 아시죠? 니체는 인간의 정신이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무려 3번이나 놀라운 변신을 거친다고 봤습니다. 처음에는요, 낡은 짐을 순순히 짊어지는 단계가 있어요. 그러다 모든 걸 거부하는 저항의 단계를 거치고요. 그리고 마침내 순수하게 새로운 걸 창조하는 단계에 이른다는 거죠. 자, 그 놀라운 과정, 지금부터 한번 따라가 볼까요? 자, 우리 여정의 첫 번째 주인공은 바로 낙타입니다. 니체가 말한 정신의 첫 번째 변신 단계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사막의 낙타. 뭘 하죠? 묵묵히 짐을 나르잖아요. 여기서 낙타는 바로 그런 순종적인 정신을 상징해요. 사회가, 전통이 너는 이걸 해야만 해 라고 정해준 그 무거운 짐들을 아무 불평 없이 그냥 짊어지고 가는 거죠. 그럼 낙타가 짊어진 짐, 그 정체는 대체 뭘까요? 니체는 우리가 짊어진 도덕이라는 짐을 2가지로 나눠서 설명합니다. 하나는 귀족 도덕, 또 다른 하나는 노예 도덕이에요. 귀족 도덕은 뭐랄까, 강한 사람들이 이게 바로 나야, 이게 멋진 거지 하면서 스스로 가치를 만드는 거예요. 반면에 노예 도덕은 약한 사람들이 강한 사람들을 보면서 저건 나빠, 우리는 저렇게 하면 안 돼 하는 반감에서 시작됐다는 거죠. 니체가 보기에 바로 이 선과 악이라는 뚜렷한 이분법, 이게 바로 낙타의 등 위에 놓인 가장 무거운 짐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너무나 당연하게 배우고 받아들여온 바로 그 도덕적 부담 말이죠. 이 무거운 짐은 종교에서도 발견됩니다. 니체는 좀 날카롭게 비판하는데요. 종교란 현실의 삶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천국이라는 걸 만들어서 위안을 얻으려는 시스템이라고 봤어요. 그러니까 저기 어딘가에 있을 천국을 위해서 지금 여기 이 땅에서의 삶을 참고 희생하게 만드는 거죠. 이건 역시 니체가 보기엔 우리 정신을 억누르는 낙타가 짊어진 또 하나의 거대한 짐이었던 셈입니다. 자, 이런 짐은 정치 영역에도 똑같이 존재합니다.
아나코 샌디칼리즘 사상가인 루돌프 로커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국가라는 것도 결국엔 가진 자들, 즉 소유 계급의 이익을 위해서 개인을 억압하는 거대한 장치라고 봤어요. 어때요? 개인이 아니라 어떤 거대한 시스템을 위해 희생을 강요한다는 점에서 니체가 말한 낙타의 짐과 그 본질이 정말 놀랍도록 닮아있지 않나요? 자, 그런데 이 순종적인 낙타가 언제까지고 짐만 지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드디어 정신이 두 번째 단계로 변신을 시작합니다. 짐을 지던 낙타가 이제 그 짐을 벗어던지고 낡은 가치를 파괴하기 위해 사자로 변하는 거죠. 네, 사자. 바로 저항의 상징입니다. 사자의 포효, 그건 바로 철학적인 반란이에요. 니체는 이걸 신성한 거부라고 불렀습니다. 사자는 이렇게 외치는 거죠. 저 멀리 있는 천국 같은 희망 따위는 믿지 마. 중요한 건 지금, 여기, 바로 이 땅에서의 삶이야. 라고요. 자기가 짊어졌던 모든 낡은 짐들을 향해서 아주 강력하게 아니요. 라고 외치는 겁니다. 그럼 이런 사자의 외침이 현실 세계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좋은 예가 하나 있습니다. 아나코 샌디칼리즘에서 말하는 총파업이에요. 말 그대로 노동자들이 다 같이 손을 놓고 일을 멈추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경제 시스템 전체가 멈춰버리겠죠. 이건 그냥 싫어요 하는 수준의 저항이 아니에요. 기존의 질서를 완전히 파괴해서 새로운 가능성이 생길 공간을 만들어내는 거죠. 경제 영역에서 울려 퍼지는 사자의 아주 강력한 아니요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뭔가를 파괴해서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아이디어는 놀랍게도 미학의 세계에도 있습니다. 바로 일본의 키레, 우리말로 하면 자르기라는 개념인데요. 예를 들어 꽃꽂이를 생각해 보세요. 땅에 뿌리 내리고 있던 꽃을 과감하게 싹둑 잘라내잖아요. 그렇게 원래 있던 맥락에서 뚝 떼어놓을 때 비로소 그 꽃 자체의 순수한 아름다움이 확 드러난다는 거예요. 마치 사자가 낡은 가치라는 뿌리를 잘라내고 진정한 자유를 얻는 것처럼 말이죠. 흥미롭. 자, 이제 드디어 마지막 변신입니다. 모든 걸 파괴하던 사자가 이제는 어린아이가 됩니다. 한번 떠올려 보세요. 어린아이. 어때요? 순수하고 모든 게 새로운 시작이죠. 어린아이는 바로 그 순수한 창조, 니체가 말하는 신성한 긍정의 상징입니다. 사자가 모든 걸 파괴해서 텅 빈 도화지를 만들어줬어요. 그럼 이 어린아이는 그 위에 뭘 그릴까요? 바로 새로운 인간의 모습, 위버맨시입니다. 근데 초인이라고 번역돼서 무슨 슈퍼맨처럼 다른 사람을 막 지배하는 존재로 오해하기 쉬운데요. 그게 아니에요. 니체가 말하는 위버맨시는 다른 누구도 아닌 자기 자신을 완벽하게 극복하고 스스로의 규칙을 만들어가는 사람입니다. 외부에 해야 한다가 아니라 순수한 그렇다라는 긍정으로 자기 삶을 창조해 나가는 거죠. 이런 어린아이의 창조는 경제 영역에서도 나타납니다. 공동사업주의라는 개념이 바로 그거예요. 사자 단계에서는 노동과 자본이 서로 싸우고 파괴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걸 넘어서는 겁니다. 둘은 더 이상 적이 아니야. 함께 이익을 나누면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가는 파트너가 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거죠. 아주 긍정적인 새로운 경제 모델을 제시하는 겁니다. 미학의 세계에서도 아주 멋진 새로운 가치가 탄생합니다. 바로 와비사비라는 건데요. 모든 것은 완벽해 아름답다는 낡은 생각을 사자가 부숴버린 자리에 피어난 꽃 같은 거예요. 예를 들면 살짝 이가 나간 찻잔이나 세월의 흔적이 묻어나는 낡은 나무에서 오히려 더 깊은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거죠. 불완전하고 언젠가 사라질 것들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것. 이게 바로 어린아이의 신성한 긍정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 모든 어린아이의 정신을 딱 한마디로 압축하면 바로 니체의 아모르 파티, 즉 운명애가 됩니다. 내 운명을 사랑하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내 삶에 일어나는 좋은 일이든 심지어 끔찍하게 나쁜 일이든 그 모든 순간을 피하지 않고 이것이 바로 내 삶이다 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걸 적극적으로 사랑하겠다고 선언하는 거죠. 이야말로 삶 전체를 향한 가장 위대하고도 완전한 긍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낙타에서 사자로, 그리고 마침내 어린아이로 우리는 정신이 거쳐온 이 위대한 변신의 여정을 함께 따라와 봤습니다. 그럼 이 여정의 끝에서 우리가 발견한 건 대체 뭘까요? 한번 정리해 볼까요?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기존의 의무를 묵묵히 짊어지는 낙타의 단계. 두 번째, 그 낡은 가치에 맞서 아니요를 외치며 모든 것을 파괴하는 사자의 단계. 그리고 마지막,
텅 빈 곳에서 모든 것을 긍정하며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어린아이의 단계. 바로 이 3단계를 거쳐서 새로운 의미가 탄생한다는 겁니다. 정말 위대한 과정이죠. 결국 이 길고 긴 철학적 여정은 다시 우리 자신을 향한 하나의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이 모든 과정은 결국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극복해 나가는 여정이니까요. 자, 이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등에는 어떤 낙타의 짐이 있나요? 여러분은 무엇을 향해 사자처럼 아니요! 라고 외치고 싶으신가요? 그리고 마침내 어린아이가 되어 어떤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시겠습니까?